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오늘은 수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혈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그림입니다. 우선 수혈 전 환자 확인, 수혈 혈액과 함께 쓸 수 없는 수액 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혈 시 사용하는 수혈 세트에 대해 알아보고 수혈이 이루어지는 제한 시간 및 수혈 시 혈액 가온이나 인퓨전 펌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혈 전, 중, 후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고 혈액의 가온 적응증과 주의점, 혈액 주입 시간, 혈액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맥 주입 용액의 종류 및 혈액 필터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혈소판 및 백혈구의 수혈에 대해 알아보고 주입 장치인 인퓨전 펌프에 대해 리뷰한 후 수혈 부작용에 대해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혈 전, 중, 후 확인 사항부터 보실까요? 수혈 전에는 혈액의 양, 색깔, 혈액백의 상태 등 외관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환자의 수혈용 혈액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환자 곁에서 적합성 표지가 붙은 혈액 제제를 환자의 이름 및 병록번호와 비교하여 재확인하며 완전 무결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주사침은 18게이지 이상의 것이 바람직하며 소화는 24게이지도 가능합니다. 수혈 중에는 아나필락시성 반응이나 용혈성 수혈 반응 같은 중요한 수혈 부작용의 증상이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므로 수혈 시작 후 10에서 15분간은 환자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해야 할 증상은 초조, 주사 부위나 등의 통증, 숨이 참, 호흡곤란, 부종 및 두드러기, 혈색 손유 등이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처음 2번은 매 15분마다, 그 후엔 30분마다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측정합니다. 이때 빈맥, 체온 상승, 혈압 저하에 주의하며 관찰합니다. 수혈 종료 후에도 환자의 성명, 혈액형, 혈액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의무 기록에 수혈 경과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혈액의 가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을 가온시키는 온열기에는 37도가 유지되는 수조에 플라스틱관에 코일이 담긴 것 또는 전기적으로 가열된 판을 플라스틱 혈액백에 접촉시키는 것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마이크로웨이브로 가열하면 용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합니다. 온열기에는 왼쪽처럼 수혈되는 혈액의 온도를 37.5도로 유지해주는 정밀한 장비도 있고 오른쪽처럼 수혈 세트의 선에 열을 적절히 가해주는 간단한 라인 워머도 있습니다. 온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차가운 피를 빠른 속도로 체내에 주입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기므로 이때 가온을 해줘야 합니다. 성인 환자에게 시간당 kg당 50ml 이상의 빠른 속도로 대량 수혈을 하는 경우, 소아에게 시간당 kg당 15ml 이상의 수혈을 하는 경우, 영아의 교환 수혈, 한랭 응집소를 가진 환자의 수혈, 중심 정맥 도관을 통한 빠른 수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혈액의 온도가 42도를 넘으면 안 되며 한 단위의 혈액을 4시간 이상 가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혈액 주입 제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증식의 우려 때문에 혈액을 오랜 시간 실온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4시간 이내에 수혈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혈액 필터도 매 6시간마다 갈아주어야 합니다.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올라갔던 혈액은 혈액은행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혈액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30분이면 혈액의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므로 혈액은행에서 출고된 후 실온에 30분 이상 방치된 혈액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원의 경우 출고된 지 3시간 미만의 실온 방치 15분 미만의 혈액이면서 온도가 관리되는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혈액만이 반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혈액과 동시에 주입 가능한 정맥 주입 용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과 동시 사용이 가능한 수액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0.9%의 생리식염수, 특수 상황에서의 알부민, 몰핀 설페이트의 경우 생리식염수의 5ml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고
시간당 10ml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면 전혈과 같이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것들은 모두 혈액과의 동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5% 포도당 용액은 저장성이어서 체외에서 용혈을 일으킵니다. 링어스 락테이트 등의 전해질 용액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구연산이 첨가된 혈액을 체외에서 부분적으로 응고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약제 또한 혈액제제와 함께 투여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어떤 약물들은 pH가 매우 높아 용혈을 일으키며 둘째, 혈액의 투여가 수혈 부작용에 의해 중지되면 약제가 투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수혈 중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약제에 의한 것인지 혹은 혈액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를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수혈하는 경우엔 왼쪽 그림과 같이 먼저 생리식염수를 적혈구에 넣은 후 오른쪽 그림처럼 희석된 적혈구를 환자에게 수혈하여야 합니다. 세트에 적혈구와 생리식염수를 연결하여 동시에 주입하고자 하면 점도가 낮은 생리식염수만 주입되고 적혈구는 거의 주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리식염수를 65도에서 70도씨로 가온하여 동시에 주입하면 혈액 가온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응괴와 다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터를 통해 혈액을 주입해야 하며 필터는 혈액 2에서 4단위마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필터는 6시간까지만 사용해야 하며 혈액 제제의 수혈 간격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새 필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혈액 필터에는 필터의 구멍이 비교적 큰 표준 혈액 필터와 좀 더 촘촘한 소음계 제거용 혈액 필터가 있습니다. 표준 혈액 필터는 일반 수혈 시에 항상 사용하는 필터이며 소음계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소음계 제거용 혈액 필터는 작은 혈구 응계가 직접 체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폐회로술 도중에 수혈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5일 이내의 혈액이나 세척 적혈구 그리고 해동 적혈구에는 작은 혈구 응계들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 혈액을 사용하는 신생아 교환 수혈과 같은 경우 소음계에 대한 여과가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혈소판 및 백혈구의 수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소판과 백혈구도 표준 필터를 통해 분당 1에서 2ml의 속도로 또는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투여합니다. 이들 제제로 인해 발열 반응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느린 속도로 수혈하거나 아스피린을 제외한 해열제를 미리 투약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매우 심한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부심피질 호르몬 제제가 도움이 됩니다. 백혈구 수혈 시 가끔 나타날 수 있는 심한 오한 반응에는 메페리딘을 피하 혹은 정맥 주사합니다. 다음은 수혈 시 사용되는 주입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펌프는 혈액 제제를 포함한 수액 제제를 일정한 속도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방식은 주사기 방식, 연동 운동하는 롤러 방식, 전자기계식이 있습니다. 전혈은 용혈이 되지 않으나 농축 적혈구는 농도가 진해 전단력에 의해 용혈이 가능합니다. 대량 수혈 시 수혈을 빨리 하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대개의 펌프에는 공기 감지기와 온열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혈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혈 부작용은 크게 용혈성 수혈 부작용,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 수혈 전파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혈성 수혈 부작용은 급성, 지연성, 비면역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에는 발열성 수혈 부작용, 급성 폐 손상, 알러지 반응,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 동종 면역, 이식편대 숙주병 등이 있습니다. 우선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부터 살펴보면 원인은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것으로 주로 수혈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ABO 혈액형 불일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수혈된 혈액량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200ml 이상의 혈액이 수혈되었을 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빈맥, 체온 상승, 초조, 순환 허탈, 혈관 주위나 등 부위의 통증, 숨이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혈색소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DIC, 심부전, 저혈압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ABO 불일치의 경우 주로 혈관 내 용혈을 일으키며 이는 항체가 부착된 적혈구에 보체가 부착하여 적혈구 외막에 구멍을 뚫어 적혈구를 혈관 내에서 파괴시키는 기전입니다. RH, 더피, 키드와 같은 비해기 항체는 혈관 외 용혈을 일으키며 이는 항체가 부착된 적혈구를 혈관 외 간, 비장 등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가 탐식하며 일어나는 용혈입니다. 용혈 속도가 더 느리고 혈색소뇨 또는 혈색소 혈증이 드물고 심부전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먼저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로 대치하여 정맥 주입로를 확보합니다. 즉시 주치의에게 알리고 혈액은행에 연락합니다. 혈액백의 표지와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 점검합니다. 플레인 튜브와 EDTA 튜브 검체를 검사실에 보내며 부적 합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혈하던 혈액백 및 신선료를 채취하여 혈액은행으로 보내 각각 세균 오염 여부와 혈색소뇨증 유무를 검사하도록 합니다. 용혈성 부작용이 강하게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BUN 크레아티닌 혈액응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의 치료는 저혈압이 있을 경우 결정질이나 합성 교질용액을 투여하며 신혈류량과 요량 유지로 급성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뇨제를 사용합니다. DIC가 합병되었을 경우 혈소판과 FFP를 투여하며 섬유소원 결핍 시엔 동결 침전제제를 수혈합니다. 다음은 지연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연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은 수혈 후 3에서 13일의 용혈이 있으면서 수혈 전 검체에서 검출되지 않은 적혈구 항체가 수혈 후 검체에서 검출될 때로 정의됩니다. 이는 이미 감작된 적이 있으나 항체 역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혈로 인해 항원에 재노출되었을 때 기왕 반응에 의한 항체 역가 급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상 및 검사 소견은 수혈 후 3에서 13일에 설명되지 않는 빈혈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환자에서 발열 증상이 있으며 거의 모든 환자에서 DAT가 양성이며 토탈 빌리루빈 상승, 합토글로빌린 감소가 나타나고 DIC나 심부전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주로 항키드나 항라지2가 대표적인 원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체가 동정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어떤 항체가 동정된 기록이 있으면 해당 항원이 음성인 적혈구를 골라서 수혈하도록 합니다. 비면역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심폐회로술에 의한 적혈구 손상이 있거나 혈액을 잘못 냉동시키는 경우, 대량 수혈 시에 혈액을 온수조에 과도하게 항원한 경우, 혈액백에 약제를 첨가한 경우, 혈액을 저장성 정주액과 동시에 주사한 경우,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발열성 수혈 부작용이란 체온 상승에 다른 이유 없이 수혈과 관계되어 체온이 1도씩 이상 증가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수혈의 약 1% 빈도로 나타나고 수혈 중 또는 수혈 후 수시간 뒤에 발열이 시작됩니다. 증상으로 등이나 주사 부위의 통증, 혈압의 변화가 있으나 혈색소뇨나 혈색소 혈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성 지연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의 초기 증상인 발열과 감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열성 수혈 부작용의 기전은 항백혈구 항체의 일종인 백혈구 응집소가 원인으로 일정량 이상의 백혈구가 수혈될 때 발생합니다. 치료는 대증요법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해열제를 사용하며 한 번이라도 발열 부작용을 보였던 환자에게는 백혈구 제거 혈액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된 적혈구를 사용하거나 백혈구 제거용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백혈구 제거가 가능합니다. 급성 폐손상은 급성 비심장성 폐부종으로 대개 수혈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는 수혈 혈액의 혈장 내에 백혈구 응집소나 조직 적합성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증상은 수혈 후 4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저혈압, 오한, 발열, 흉부 X선 촬영상 미만성 폐부종 소견이 보이며 80%의 환자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통해 4일 정도면 회복되나 5에서 10%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중환병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수혈 중 4시간 이내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으로는 결막 부종, 입술, 혀, 목젖의 부종, 눈 주위의 홍반이나 부종, 전신성 홍조, 저혈압, 국소성 혈관성 부종, 반구진성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기관지 연축,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피부나 점막의 알레르기성 증상에 더하여 후두 기능장애, 기관지 및 폐와 관련한 호흡 관련 증상, 저혈압, 근육 긴장 저하, 실신 등이 동반되는 초과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반응은 전체 수혈 부작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수혈자의 1에서 2%에서 두드러기 반응을 보입니다. 수혈된 항원이나 항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초과민 반응의 경우 항 IgA 항체나 항 합토글로불린 항체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로 하며 증상 소멸 시 수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될 경우 세척 적혈구를 수혈합니다. 초과민 반응의 경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며 호흡을 유지시킵니다. 혈소판 또한 세척 후 수혈합니다. 수혈 후 자반증에서는 수혈 후 혈소판 수가 수혈 전보다 20% 이상 감소되면서 환자 혈액 내에서 혈소판이나 HLA에 대한 항체가 발견됩니다. 이는 수혈 임신에 의해 감작된 항원의 혈소판을 다시 수혈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동종 면역에 의한 혈소판 불응화는 다회 수혈자의 67%에서 발생하며 혈소판 수혈을 반복함에 따라 혈소판의 수의 증가가 적어지고 종래에는 혈소판 수가 아예 증가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혈소판과 동시에 수혈되는 백혈구의 HLA 클래스 1 항원과 클래스 2 항원에 의해 항 HLA 항체가 형성되는 동종 면역 현상에 의한 것이며 때로는 혈소판 특이 항체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혈소판에는 HLA 클래스 1 항원이 존재합니다. 동종 면역을 예방하기 위해 백혈구 제거 혈액 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혈장이 섞인 혈소판 제제보다는 성분 체열 혈소판을 수혈하는 것이 항원 노출의 빈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 조사 혈액 제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병, 즉 GVHD는 수혈 후 2일에서 6주 후에 홍반성 반구진성 발진이 신체 중심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거나 설사, 발열, 간비대, 간기능 이상 골수무용성, 범혈구 감소증 등이 동반됩니다. 확진은 피부나 간조직 생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혈된 림프구가 골수 이식 환자 등 면역 기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헌혈자가 수혈자의 HLA 하플로타입 중 하나에 대해 동형 접합체일 경우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수혈자와 헌혈자가 직계 가족일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수혈용 혈액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혈 전파성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혈로 전파되는 것에는 간염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CMV, EBV,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의 기타 바이러스, 말라리아와 같은 기생충 감염, 매독균과 같은 세균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 중 HBV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성인은 약 10%에서 만성 복균자로 진행합니다. HCV는 감염자의 약 80%가 만성화로 진행하며 감염 환자의 20%에서 간경화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간암 발생 위험은 HBV보다 낮습니다. HBV는 HBs 안티젠, 안티-HBC 및 핵산 증폭 검사 NAT로 선별하고 있으며 HCV는 효소 면역 검사법으로 안티-HCV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즉 HIV는 수혈 후 90%가 감염됩니다. 수혈에 의해 감염된 경우 성교에 의한 감염보다 잠복기도 짧고 에이즈로 진행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는 척수병증, 열대성 연축성 대부전 마비를 일으키며 18주에서 8년 후에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헌혈 혈액에 대한 항체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 즉 CMV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혈구 제거 적혈구를 수혈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병력자는 3년 전에 치유된 경우에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헌혈 혈액에 대해 말라리아 항체 검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독균은 냉장 온도에서 72시간 이내에 사멸하는 특성과 페니실린 개발로 인해 매우 드문 감염증이 되었습니다. 헌혈 혈액에 대해서는 대개 RPR법을 사용하여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헌혈 혈액에 대해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HBV, HCV 간염 바이러스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일부 지역의 말라리아, 매독균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특정 수혈 부작용은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장이 상기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을 뜻하며 특정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수혈 부작용에 대해 혈액은행에서는 한국혈액감시체계 수혈안전감시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보고체계입니다.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임상은 모든 수혈 부작용에 대해 검사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었던 날은 매달 제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혈은 많은 부작용이 따르나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올바른 수혈 방법을 익혀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